그리고 주사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약물 치료들이 있는데 여드름이 있을 때 먹는 그런 항생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주사 피부염을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라는 스킨 부스터, 그 다음에 그런 스킨 부스터들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제 친구가 요즘 피부가 붉어지면서 화끈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면 홍조의 일종인가요? 지금 얘기하시는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그냥 안면 홍조보다는 주사라는 주사 피부염에 좀 가까운 증상인 것 같은데. 주사 피부염이요? 제 친구 최근에 주사 맞은 적 없는데요. 이게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주사를 맞아서 생기는 그런 피부염이 아니라 피부가 약해서 생기는 그런 피부 질환의 일종이고, 그럼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주사 피부염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뭐 주사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술 마셔서 생기는 그런 주사인지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주사 피부염은 대체 뭔가요? 주사 피부염은 로자시아라고, 이게 장밋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좀 붉어지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서 계속 쉽게 자극이 되고 피부가 따끔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긴다거나 농포성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얼굴 곳곳에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붉어지고 홍조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주사 피부염에는 3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붉은기 정도만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붉은기가 있으면서도 위에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염증성 구진들이 있는 타입입니다. 세 번째는 코에 주사가 심하게 있는 분들인데, 이거는 코가 이제 많이 빨개지면서 이 주사비가 오래 있다 보면 코 모양이 조금씩 변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주사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약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외선을 많이 보게 되면 증상이 확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피부에 살고 있는 모낭충들이 좀 많이 증식을 해서 주사 피부염 증상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분들은 밖에 나가서 찬 바람을 세게 맞기만 해도 주사 피부염 증상이 확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사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주사 피부염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까 얘기 드린 자외선도 원인이 되고 모낭충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보통 장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소가 아니라 다른 성분들까지 우리 몸으로 많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들어온 잘못된 성분들이 피부에서 많은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주사 피부염의 큰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사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피부과에서 프락셀 같은 시술을 강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얼굴에서 붉은기가 사라지지 않고 조금만 자극을 해도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그런 외부 자극 때문에 생기는 주사 피부염도 있고요. 일단 피부과에서 피부염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처방받는 게 스테로이드 연고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 스테로이드 연고 때문에 생기는 스테로이드 유발 주사라는 주사 피부염의 타입도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지루성 피부염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주사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루성 피부염하고 주사가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서 주로 증상이 발생을 하고, 피지 분비가 많이 되면서 거기서 진균이 증식을 좀 하게 되면서 피부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코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턱이라든지 뭐 주사랑 비슷한 부위에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좀 더 많고 피부염이 있는 곳에 각질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생기는 모양이 좀 다르기는 하고요. 주사 피부염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사가 있게 되면은 주사 피부염의 증상을 확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외선이 될 수도 있고, 술을 먹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요. 밀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유제품을 많이 섭취했을 때 그런 증상이 확 올라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주사 피부염을 유발하는 그 요인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사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약물 치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드름 있을 때 먹는 미노신이라는 그런 항생제가 있거든요. 이 미노신이라는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염증 수치들을 좀 낮춰줄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낭충이 많아서 모낭충 때문에 자극이 생기는 그런 주사 같은 경우에는 수란트라는 연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성분이 아이버맥틴이라는 그런 성분인데 우리 구충제로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이 모낭충들을 많이 죽여주면서 주사 피부염의 증상이 조금 개선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주사 피부염에 사용하는 연고가 또 있는데 엘리델이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면역 조절제인데요. 그래서 염증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계속 사용해도 피부에 문제가 없는, 염증만 줄여줄 수 있는 엘리델을 사용하면서 주사 피부염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사 피부염이 이렇게 먹고 바르는 것들로 쉽게 조절이 되는 질환이었다면은 주사 피부염을 난치성 피부 질환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전에 다양한 레쥬란 같은 시술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 혈관이 많이 확장돼 있을 때는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잘 조절이 되지 않았던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이 주사 피부염을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그런 주베룩이라는 스킨 부스터, 그 다음에 포젤란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들을 사용했을 때 피부 내부에서 콜라겐이 확 생성되고 진피가 건강해지면서 이런 주사 피부염의 증상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주사 피부염이 있을 때는 주베룩이나 포젤란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들을 활용한 시술을 받았을 때 그런 시술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사 피부염은 계속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계속 피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또 날씨도 추워지면서 난방도 많이 사용하고 피부 자극돼서 주사 피부염 증상이 올라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얘기 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주사 피부염에 좋은 효과 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